노후의 끝자락 1억으로 개인 택시를 시작한 처절한 이유. 은퇴는 우리가 평생 준비해 온 쉼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달콤하지 않습니다. 매일 다니던 회사에서의 퇴직은 단순히 직장에서의 은퇴가 아니라 경제적, 정서적으로 새로운 생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특히 퇴직 후 마주하게 되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불안정은 많은 사람들을 압박합니다. 퇴직 후 단돈 1억으로 개인 택시를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삶의 현실과 다시 일어서기 위한 가능성을 탐구해 봅니다. 사례 1 10년을 더 살 자신이 없었어요. 김철수 가명 씨는 58세에 중소기업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과 국민연금을 더하면 살 수 있을 거라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노후는 당연히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달 200만 원 가까이 생활비가 나가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에 허덕이니 통장은 빠르게 줄어들더라고요. 퇴직 후 3년 만에 퇴직금은 7천만 원 정도로 줄었고 점점 생활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개인 택시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 취득에 드는 초기 비용은 약 1억 원. 그는 기존의 자산을 정리해 면허를 구매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솔직히 창피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태우며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제게는 새로운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는 한 달에 약 300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며 통장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 택시를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활력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례 이 커피숍은 실패했지만 택시는 나를 살렸어요. 이정희 가명 씨는 62세에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3억 원의 퇴직금을 바탕으로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커피숍 운영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경험 부족과 높은 임대료, 치솟는 재료비는 그의 사업을 위협했습니다. 처음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했는데 매달 적자만 나더라고요. 결국 2년 만에 문을 닫았죠. 그때 남은 건 빚과 1억 원 남짓한 퇴직금뿐이었어요. 이후 그는 고심 끝에 개인 택시를 선택했습니다. 운전은 그의 일상이었고 자격증 취득 후 곧바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운전하며 한 달에 약 35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은 손님들과 대화하며 삶을 배우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어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안이죠. 사례 3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기회. 박영호 가명 씨는 퇴직 후 아내와 작은 여행을 다니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곧 닥친 아내의 심장 수술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연금과 퇴직금으로는 수술비를 감당하기 힘들었고 두 사람의 노후는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아내가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돈이 필요했지만 제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기는 불가능했죠. 박 씨는 남은 자산을 정리해 개인 택시 면허를 구매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운전하며 한 달 약 4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내의 건강도 점점 회복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개인 택시는 제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논리적 근거와 정보 개인 택시의 가능성과 한계. 개인 택시는 은퇴 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 하루 68시간 운행으로 월 30만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이나 소규모 창업에서 얻기 어려운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 개인 택시 면허 취득과 차량 구매를 포함한 초기 비용은 약 1억 원 정도입니다. 이는 은퇴 후 남은 자산 중 일부로 가능하며 일정 기간 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이 낮음. 운전 경력과 신체 조건만 갖추면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합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허리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경쟁 심화로 인해 수익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택시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초기 비용과 체력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개인 택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준비된 선택과 행동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더 안정적이고 희망적이길 바랍니다. 개인 택시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 개인 택시가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자본과 체력적 부담, 그리고 심리적 준비가 부족하면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택시를 시작하기 전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초기 비용과 자격 요건. 개인 택시를 시작하려면 면허 취득을 포함해 차량 구매 등 초기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은 지역과 수급 상황에 따라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이며 차량 구입과 유지 비용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자산 중 이를 감당할 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택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 경력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 필요. 건강 상태 택시 운전자 적성 검사 통과. 면허 취득 절차 필기시험과 실기평가를 통과해야 함.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심리적 준비와 체력 관리. 운전이라는 직업은 겉보기와 달리 체력적, 정신적 부담이 큽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허리나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손님과의 갈등 상황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대에 운행하면 피로감이 배가 됩니다. 이 때문에 개인 택시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체력 상태를 점검하고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로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손님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인 만큼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인내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운전 지역과 수익성 분석. 개인 택시를 운영할 지역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손님의 수요와 운행거리, 수익성이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는 손님 수요가 많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반면 중소도시는 경쟁은 덜하지만 손님 수요가 적어 장거리 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수요, 이 시간대는 가장 많은 손님을 유치할 기회. 운행거리와 연료비 운행거리에 따른 수익과 연료비의 균형을 맞춰야 함. 지역별 운송 요금 지역마다 요금 체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해야 함. 개인 택시로 성공적인 노후를 설계한 사례 확장. 사례 4 퇴직금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다. 조영수 가명씨는 은퇴 후 퇴직금 1억 2천만 원으로 중소형 창업을 알아봤지만 경험 부족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커 보여 개인 택시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63세라는 나이에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은행을 돌아다니며 융자를 알아보고 면허 학원을 다녔어요. 쉽지 않았지만 나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생각이었죠. 조 씨는 택시 운전을 통해 매달 약 350만 원의 수익을 올리며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활동을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하루하루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외롭지도 않아요. 사례 5 가족의 생계를 다시 세우다. 김미정 가명 씨는 남편이 갑작스레 큰 병을 얻어 생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운전 경험이 많았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 개인 택시를 선택했습니다. 초기 자금은 융자를 통해 마련했고 면허를 취득한 후 바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가족을 지키려면 뭔가를 해야 했어요. 하루하루 운전하며 번 돈으로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김 씨는 택시 운전을 통해 월 평균 4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스스로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개인택시 단순한 생계가 아닌 재기의 기회. 개인택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넘어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경제적 안정감을 회복하며 나아가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 비용 부담과 체력적 한계, 경쟁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한다면 개인택시는 은퇴 후 인생 2막을 열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준비된 도전이 노후의 미래를 바꾼다. 노후는 저절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개인택시는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와 실행입니다. 초기 비용과 자격 조건, 지역 분석과 체력 관리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개인택시는 노후의 불안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강력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세요. 1억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 모릅니다. 준비된 선택이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50대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자 쉼표일 수 있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그 자체로 거대한 물음표가 되기도 합니다. 막상 퇴직 후에는 평생을 바쳐 일하던 직장에서 손을 놓는 순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공허함과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회적 인정은 사라지고 고정적인 수입의 부재는 미래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퇴직자들이 예상치 못한 심리적, 경제적 위기와 직면하게 되죠. 어쩌면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더 현실적이고 냉혹한 순간들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실제 퇴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잔인한 변화 5가지를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이 후회 없는 은퇴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사라진 경제적 안정감. 퇴직 후 가장 먼저 직면하는 변화는 바로 고정적인 월급의 부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통해 한숨 돌리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 금리는 낮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늘 발생하기 마련이죠. 사례 1. 김현수 56세 씨는 퇴직 후 소소하게 자영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자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간의 적자 속에 김 씨는 퇴직금을 거의 소진하며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재취업을 고민했지만 이미 경력 단절과 나이의 장벽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 후엔 그냥 돈이 조금 부족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안정감이 사라진 거더라고요. 해결 방안. 은퇴 전부터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수익, 배당 투자, 파트타임 일자리 등 적극적인 자산 활용과 새로운 기회 탐색이 필요합니다. 2. 무너지는 인간관계. 퇴직 후에는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외로움과 소외감이 느껴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례 2. 최영숙 59세 씨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은퇴 후의 낭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있으면 서로의 삶에 간섭하게 되고 사소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회사에선 늘 바쁘게 살았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남편과의 대화도 어색해지고 친구들과는 더 멀어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길어졌죠. 해결 방안.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통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 보세요. 3. 흔들리는 자기 정체성. 평생을 일하며 얻었던 직함과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이 찾아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기도 하죠. 사례 3. 이상훈 60세 씨는 은퇴 전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자신감을 얻었지만 퇴직 후에는 한없이 작아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느꼈던 일들이 퇴직 후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공허함을 이겨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해결 방안. 퇴직 후에도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공부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변화는 생각보다 잔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의 부재, 변화된 인간관계, 그리고 흔들리는 자기 정체성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지금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경제적 심리적 대비를 철저히 하며 후회 없는 은퇴를 만들어 가세요. 전문가 칼럼 50대 은퇴 후 남은 건 후회뿐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법. 퇴직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 중요성을 간과한 채 퇴직을 맞이하곤 합니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휴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도전과 변화가 기다리고 있죠. 이번 칼럼에서는 50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불안 예상보다 심각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 돈 걱정을 하게 됩니다. 평생 직장에 매달리며 꾸준히 월급을 받다가 갑자기 그 수입이 끊기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을 의지하려 해도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의료비, 생활비 증가로 인해 빠르게 소진되곤 하죠. 사례. 한 퇴직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집 대출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게 거의 없었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결국 소일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전문가 팁. 소득 다변화 준비. 퇴직 전부터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준비하세요. 배당주 투자, 임대 수익 또는 파트타임 근무 등 현실적인 옵션을 고민해야 합니다. 절약과 소비 관리. 은퇴 이후에는 필요 이상의 소비를 줄이고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2. 사회적 고립, 외로움과의 싸움. 퇴직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일할 때는 직장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이런 관계가 점점 사라집니다. 가족들과도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사례. 한 60대 퇴직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회사에서의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졌어요.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는 건 좋지만 제 자신이 점점 고립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니 우울감도 느껴지더라고요. 전문가 팁.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 지역, 커뮤니티나 봉사활동, 취미 모임에 참여하세요. 새로운 관계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 강화. 가족들과의 시간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3. 정체성의 혼란. 나를 잃어버리다. 은퇴 후 직책이 사라지면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성취감과 역할이 사라지면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사례. 나는 30년 동안 팀장으로 일했는데 퇴직 후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됐어요. 회사에서의 역할이 제 정체성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전문가 팁. 새로운 정체성 찾기. 직장에서의 역할을 넘어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여행 계획, 새로운 기술 배우기 또는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평생 학습 실천.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온라인 강의, 도서 또는 지역 강좌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세요. 4. 건강 문제.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퇴직 후에는 체력과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은퇴 후 운동을 소홀히 하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금세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례.
퇴직 후에는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병원비 걱정이 커졌어요. 운동도 게을리하다 보니 건강도 나빠졌고요. 전문가 팁. 일상적인 운동 습관 만들기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계획적으로 실천하세요. 건강한 식습관 유지,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식사로 건강을 관리하세요. 5. 삶의 목표, 공허함과 허무감. 은퇴 후 가장 흔히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공허함입니다. 일이라는 삶의 큰 목표가 사라지면 허탈함이 찾아옵니다. 특히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례.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 앉아 TV를 보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일이 곧 나였는데 이제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문가 팁. 새로운 목표 설정.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설정해 이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취미생활 즐기기. 오랜 시간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그림, 음악, 글쓰기 등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 결론. 은퇴 후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50대와 60대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은퇴라는 변화는 어렵지만 준비와 계획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을 읽는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은퇴 후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를 시작하세요. 은퇴 후에도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50대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큰 전환점입니다. 젊을 때는 은퇴 후의 삶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막상 은퇴가 다가오면 준비의 부족함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중장년층이 은퇴 후 일하지 않으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에 헌신했던 이들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현실은 비단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 없는 은퇴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중장년이 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0대 이후 일본 중장년이 일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충격적 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 삶의 현실과 그 대처 방안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중장년층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50대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특히 은퇴 후 아무 준비 없이 빈손으로 맞닥뜨리는 현실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닥치는 현실 3가지 사례. 1. 경제적 파산. 끝나지 않는 빚의 늪. 첫 번째 사례는 일본의 한 58세 남성 다나카 씨의 이야기입니다. 다나카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55세에 조기퇴직 권유를 받고 퇴직금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공백기를 맞이했습니다. 은퇴 후 몇 년 동안은 퇴직금으로 생활하며 여유로운 삶을 꿈꿨지만 물가는 오르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늘어나면서 돈은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결국 다나카 씨는 은퇴 후 3년 만에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그 대출이 빚으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빚 갚는 데만 월급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며 61세가 된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한탄하며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일을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2. 사회적 고립. 사람들과의 단절. 다음은 52세에 퇴직한 일본 여성 요시다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퇴직 후 이제 좀 쉬면서 내 인생을 즐기자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연락이 끊기고 친구들도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에서의 관계와 바쁜 업무가 그녀의 사회적 활동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관계망이 무너졌습니다. 60세가 된 지금은 매일이 너무 외롭다며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은 그녀의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며 겨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3. 자아 상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 마지막 사례는 55세의 조기 퇴직한 고바야시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고 자신의 직업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는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를 시작해 보려고 했지만 금세 흥미를 잃었고 일을 하려 해도 이미 2030대 젊은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고바야시 씨는 결국 낮은 급여를 받더라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며 일하는 게 나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며 새롭게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왜 중장년은 계속 일해야 할까? 이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은퇴 후 일하지 않으면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꼭 일을 해야 할까? 경제적 안정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모든 걸 충당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장기화된 저금리, 고령화로 인해 노후 생활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일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가 생깁니다. 이는 퇴직 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 건강 일을 통해 자아 실현을 느끼고 나의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찾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다양한 기술 습득 퇴직 전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50대 중장년을 위한 무료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부터 시작하기 처음부터 풀타임 일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로 소소하게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체력을 관리하며 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활동 참여,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새로운 일거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입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그 현실은 매우 냉혹할 수 있습니다. 일본 중장년층이 신사업이나 새로운 일자리에 뛰어드는 이유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새롭게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이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50대 이후 일본 중장년층의 현실과 대한 전문가 칼럼. 퇴직 후의 삶은 누구나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일본 중장년층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안정적일 것 같았던 직장 생활이 끝나면 다가오는 건 오히려 불안정한 미래. 이번 칼럼에서는 중장년층이 직면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50대 이후가 되면 누구나 비슷한 걱정을 시작합니다. 퇴직 후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지만 막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고령화, 사회와 경제 침체가 겹치면서 중장년층이 겪는 현실이 더 가혹하게 드러납니다. 일본의 5060대는 대기업에서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건강, 그리고 사회적 역할이라는 세 가지 축이 퇴직과 동시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돈,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점점 줄어들고 물가는 상승하는 반면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 경제적 불안은 건강으로 직결됩니다.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됩니다. 사회적 역할 직장이 곧 정체성이었던 이들에게 퇴직은 자신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일해야 할까? 퇴직 후에도 일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유지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일본 중장년층의 사례에서 배우는 중요한 점은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아를 지키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례 1.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난 다나카 씨. 일본의 다나카 씨는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며 편히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증가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다시 경제적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내가 번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자부심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사례 2. 정체성을 되찾은 요시다 씨. 요시다 씨는 퇴직 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든다며 웃음을 되찾은 그녀의 모습은 일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사례 3. 늦은 도전으로 성공한 고바야시 씨. 고바야시 씨는 55세의 퇴직 후 자신을 잃은 듯한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예전부터 꿈꿔왔던 글쓰기 강의를 시작하며 새로운 삶을 열었습니다.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더니 60대가 가장 활기찬 시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위한 3가지 전략.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1. 미리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세요. 퇴직 전에 이미 파트타임 일자리나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이 경험은 퇴직 후의 공백기를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정기적인 소득이 주는 안정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2.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되세요. 퇴직 후에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지역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보세요. 3. 평생 학습을 실천하세요. 퇴직 후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의 활력을 제공합니다. 일본에서는 50대 이상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합니다. 한국에서도 온라인 강의나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50대 이후의 삶,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우리는 은퇴를 끝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은퇴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입니다. 일본의 중장년층이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당장은 불안하고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내딛는 용기만 있다면 50대 이후의 삶은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든 새로운 취미를 찾든 중요한 건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도 빛나는 인생,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아니라 스스로 준비한 멋진 후반전을 설계해 보세요. 60세를 넘긴 의사 박 선생님은 퇴직 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했다. 30년 이상 진료실에 앉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던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의사야. 은퇴해도 얼마든지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겠지. 먹고 사는 걱정? 남 이야기지. 하지만 막상 병원을 떠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진료실을 나선 순간부터 그의 존재감은 희미해졌다.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해온 그는 병원이 없는 삶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고정 수입이 끊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니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경험 많은 의사보다는 젊고 최신 지식이 많은 의사를 찾는 병원이 더 많았다.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자랑처럼 은퇴 후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자신은 무슨 일을 해야 할지조차 몰랐다. 무엇보다 나는 의사니까 은퇴 후에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이제 와서 박 선생님이 후회하는 것은 단 하나다.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 은퇴 준비 안 하면 끝장난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1. 나라는 브랜드가 사라지면 일자리도 사라진다. 박 선생님은 60세 이후에도
쉽게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일자리를 알아보니 채용 기준이 달라져 있었다. 병원들은 젊은 의사를 더 선호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최신 의료 트렌드에 익숙하고 더 낮은 급여로도 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원, 이제 와서 병원 차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초기 비용이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환자를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다. 자문이나 강의 같은 일도 해보려 했지만 이미 현역 시절부터 이런 경력을 쌓아온 사람들과 경쟁해야 했다.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은퇴 전부터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경험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 업데이트된 지식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수입이 끊기면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다.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적어도 돈 걱정은 없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병원을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고정 수입이 없으면 내 돈이 녹아내리는 속도가 상상 이상이다. 그는 퇴직 후 생활비로 월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다. 의료보험료, 세금, 유지비 등 고정 지출이 많았다. 병원에서 일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생활비가 체감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제는 다시 돈을 벌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연금, 투자, 파트타임 일자리 등 다방면으로 수익원을 만들어 둬야 한다. 젊을 때부터 은퇴 후 필요한 돈이 얼마일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대비해야 한다. 3. 일이 없는 삶은 공허하다. 박 선생님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실 돈이 아니라 쓸모 없어졌다는 느낌이었다. 퇴직 후에는 시간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 거라 기대했지만 막상 현실은 정반대였다. 병원에서 일할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는데 이제는 연락할 사람이 거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데 자신만 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 우울감이 커졌다. 매일 아침 오늘 하루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봉사, 취미, 강의, 글쓰기 등 자신이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일이 아닌 내 삶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준비가 필요하다. 결론 은퇴 후 삶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박 선생님이 후회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전환점이다. 하지만 이 변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막막한 공허함과 경제적 불안 속에서 후회만 남게 된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스킬과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 수입이 끊겨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재정 관리를 해야 한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박 선생님처럼 병원을 떠난 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60세 의사, 병원 떠나자마자 후회했다. 은퇴 준비 안 하면 끝장납니다. 마이너스 전문가, 칼럼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은퇴 후 왜 후회하는 사람이 많을까? 나는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이제 좀 쉬면서 살고 싶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겠지.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다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하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문제, 사회적 고립, 그리고 내가 쓸모 없어졌다는 공허함이 밀려오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오랫동안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더 큰 충격을 받는다. 정년퇴직을 했다고 해서 삶이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리 준비하면 달라질 수 있다. 지금부터 흔들리지 않는 은퇴 후 삶을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전략을 이야기해보자. 1. 은퇴 후에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 퇴직 후 가장 큰 위기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특히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일수록 이 충격이 크다. 실제 사례 30년 차 외과 의사 박 원장의 후회. 박 원장은 60세까지 한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했다. 나는 의사니까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 후 현실은 달랐다. 큰 병원은 젊은 의사를 선호했고 재취업 기회는 생각보다 적었다. 개원을 하려니 자본이 부족하고 환자를 새로 모으는 것도 힘들었다. 지인에게 소개받은 작은 병원에서 일하려 했지만 기존 의사들과의 경쟁이 심했다. 결국 박 원장은 아무런 대책 없이 은퇴한 자신을 원망하며 후회했다. 전문가 조언 브랜드를 만들라. 은퇴 후에도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경험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신 트렌드를 익히고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 병원을 떠나기 전에 미리 강의나 컨설팅, 자문 활동을 해두면 은퇴 후에도 일이 끊기지 않는다. 2. 돈 생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든다. 나는 평생 번 돈이 있으니 괜찮아. 연금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으니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현실은 다르다. 특히 은퇴 후 지출은 예상보다 훨씬 많다. 실제 사례 퇴직한 55세 내과 의사의 착각. 이 의사는 매달 5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생활을 해보니 상황은 달랐다. 건강보험료, 세금, 유지비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많았다. 병원에서 일할 때는 눈에 띄지 않던 생활비가 급격히 늘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부족해 결국 예금과 투자금을 쓰기 시작했다. 5년 만에 자산이 반토막이 나면서 결국 다시 일을 구해야 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연금, 배당, 부동산 임대료, 온라인 강의 수익 등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소득원을 마련해라. 소비 습관을 조정하고 은퇴 후 예상 지출을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한다. 3. 일이 없는 삶은 공허하다. 일에서 벗어나면 행복할 줄 알았다. 이제는 자유롭게 쉬면서 살면 되겠지. 하지만 너무 한가한 삶은 오히려 불행을 부른다. 실제 사례 퇴직 후 우울증에 빠진 60세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였던 김 박사는 평생 남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일을 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퇴직하고 나니 정작 본인의 삶이 텅 비어버렸다. 주변 동료들은 바쁘게 살고 있지만 자신은 할 일이 없었다. 누구도 더 이상 상담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우울감이 커지면서 몇 달간 집 밖으로도 잘 나오지 않게 되었다. 전문가 조언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라. 은퇴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 강의, 봉사, 취미 활동 등 지속적으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다. 결론 은퇴 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60세 이후의 삶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다음 3가지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1. 은퇴 후에도 필요한 사람이 되라. 나만의 전문성을 살리고 미리 브랜드를 만들어라. 은퇴 전에 강의, 컨설팅, 온라인 콘텐츠 등을 시작하라. 2. 돈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다. 연금, 투자, 부동산 수익 등 최소 3가지 이상의 수익원을 확보하라. 소비 습관을 조정하고 현실적인 지출 계획을 세워라. 3. 일이 없는 삶은 공허하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라. 돈을 떠나 스스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지속하라. 당신은 지금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제라도 준비하면 박 선생님처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그려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